혹시 어린이집에 대한 단점? 뭐가 있을까? 단점은 괜히 잘못 말했다가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왜 그렇게 말을 하지? 저거 아닌데 라고 할까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거는 진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 어린이집 원장님 신현주 원장님을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묵동 제1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신현주 원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튜브에서는 우리 주임쌤이라는 채널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머니들과 선생님들에게 부모 교육 그리고 교사 교육을 전달하고 있는 프리랜서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집 원장님을 보시고 어린이집을 고민 중이신 엄마분들께 도움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린이집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고 네네, 또 맞아요. 그런 차이점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어린이집은 그 유치원보다 좀 종류가 다양한 편입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법인 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그 외에 이제 직장에서 지원을 받는 직장 어린이집, 그 외에 다양한 또 여러 형태의 어린이집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5가지 큰 종류의 어린이집이 비용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 또는 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이제 그 부모님들의 부담금을 받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보존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많으면 6만 원, 적으면 4만 원까지도 그렇게 비용이 부담이 되고요. 대개 국공립들이 지금 그 정도 수준입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익을 조금 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어느 정도 한도 선을 정해주는데요. 제가 알기로 작년에는 15만 7천 원 정도의 한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민간 같은 경우에 그 안에서 아이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특별 활동이나 특성 활동 이런 것들 또 행사 모든 것들을 좀 치를 수 있는 그런 비용이에요. 국공립처럼 이렇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과 조금의 비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민간이 세운 거기 때문에 민간과 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직장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따라서 약간의 비용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다라고는 할 수 없고요. 일반적으로 민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국공립과 비슷한 수준의 어린이집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첫째는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유치원을 갔다가 다시 어린이집을 간 케이스예요. 네. 이게 약간 조금 특이한 케이스도 네, 있는데 그럼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정확하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일단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교육과정이 조금 달라요. 지금 대정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유아반은 유치원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또 표준 보육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육과 교육을 함께하는 곳이 어린이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보육이 아닌 온전히 교육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집은 뭔가 좀 느낌이 교구도 뭔가 발랄하게 되어 있고, 아기자기하고. 예, 그리고 이제 책상도 딱 그냥 아이들 원으로 이렇게 그려서 딱 하는 느낌이었는데 유치원은 조금 더 뭔가 진짜 교육에 맞구나. 약간 좀 학교 같은 예. 느낌이 많이 들죠. 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둘 다 더 장단점은 그럼요. 물론 있지만 유치원은 일단 선생님이 2분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부담님이 함께 예. 운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집은 한 분이 계시는데 보조 누리보조 선생님. 네, 누리보조 선생님도 같이 계시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같은 동년배로 봤을 때 교육에 대한 그 학습 능력이 차이가 있는지. 이거는 진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교사 생활 가운데 2년만 6살을 맡았고 나머지는 다 7세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절대 아이들이 학업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학교 가서의 적응 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첫째는 제가 유치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유치원을 보내서 유치원 교육을 받게 했고 그 후에 이제 둘째, 셋째는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어린이집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 가서 차이점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부모로서 느끼는 차이점도 없고 그러니까 교육자의 입장에서도 저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선생님에 대한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을 교육적인 마인드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럼 그 선생님 가운데서 배운 아이들은 조금 더 교육적이고 학습적인 게 더 발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아이들을 단순히 보육의 개념으로만 생각해서 아이들을 그냥 케어하는 개념으로만 데리고 있는다면 지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접하는 것에 그 빈도수에 좀 차이가 있잖아요. 유치원은 매일 똑같은 교육을 받지만 어린이집은 교사가 따로 조금 더 챙겨서 신경 써주지 않으면 아이들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의 차이일 뿐이지 그것이 어린이집이다, 유치원이다 해서의 차이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혹시 어린이집에 대한 단점, 뭐 혹시 딱
꼬집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처음에 이 질문지를 받고 나서 뭐가 있을까? 단점을 괜히 잘못 말했다가 어린 원장님들한테 왜 그렇게 말을 하지? 저거 아닌데라고 할까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원장으로서 제가 느끼는 고민을 말씀드릴게요.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이 교육부, 보건복지부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교육부 소속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 동일하게 그런 시스템들이나 그런 지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어요. 저렇게 아이들이 뭐 사전에 아침에 뭐 등원하기 전에 건강 체크를 해서 보내는 거 학교도 동일하게 아마 하실 네, 거예요. 그쵸? 하고 하고 계시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어떤 지침에 있어서 이건 안 됩니다. 오늘은 뭐 문을 닫아야 합니다. 아이들 뭐 등원을 중지시켜 주세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실하고 명확한데 저희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65일 아니면 이제 뭐 빨간 날 빼고는 절대 이제 문을 닫으면 안 되는 또 원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도 굉장히 눈치를 많이 봐야 돼요. 네. 우리 보건복지부도 조금 지침이 명확하고 조금 더 교육부처럼 확실한 시스템 체계가 되어 있으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원장들이 조금 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린이집의 단점을 굳이 뽑자면 유치원과 다른 그런 시스템, 행정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참 워킹맘으로서 안 보낼 수도 없고 맞아요. 또 보내기도 뭐하고 굉장히 어려운 2년을 다 같이 보냈어요. 맞아요. 같은 시기에 저희 첫째는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네. 거기는 정말 아무런 그 여지 없이 맞아요. 등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학교랑 동일하게 그렇게 네. 시스템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지가 정말 없죠. 네. 네. 근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시스템들이 어쨌든 조금은 부럽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소속이 다름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어린이집의 강점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좀 알려주시면 어머니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물을 만났습니다. 네, 이제 어린이집의 가장 좋은 점은 아마 워킹맘이셔서 아실 거예요. 언제든지 아이가 갈 수 있다라는 거. 네, 맞아요. 제약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시간 연장 같은 경우는 9시까지도 저녁 9시까지도 봐줍니다. 그래서 워킹맘들에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방학도 유치원만큼 길지가 않아요. 네, 방학이 없습니다. 오, 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이제 연차를 사용해서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고 아이들은 365일이면 뭐 정말 빨간 날 빼고는 항상 등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0세부터 7세까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함께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서로 좀 배우고 배려하고 좀 형님 역할 그리고 동생으로서 어떻게 이제 도와줘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좀 사회성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폭넓게 좀 발전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진짜 어린이집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것이 비용. 네, 그쵸. 유치원은 아실 거예요. 저희도 이제 큰아이 제가 유치원 보낼 때 굉장히 큰 비용을 들이면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국공립은 조금 더 이제 저렴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아이들한테 저희가 제공을 해주는 것이 부족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비용 면에서도 저는 조금 더 어린이집이 어머니들한테는 좀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좋은 장점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유치원은 약간 부모의 참여도가 많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린이집을 자꾸 오라고 맞아요. 하거든요. 뭘 시켜요. 이제 급식도 맞아요. 시키고 맞아요, 청소도 맞아요. 시켜주시고. 네. 요즘 그게 트렌드예요. 열린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이제 부모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좀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취지들이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 더 많이 부르게 될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재미있어요. 네, 가보면 그렇죠. 이제 급식하면서 저도 먹어보고 이제 맛이 있더라고요. 그 뭐 청소도 해서 뭐 이런 교구가 있구나 제 눈으로 겪어보기도 그쵸. 하니까. 그러니까 더 안심도 되고 네. 좀 믿음이 가는 부분들이 확실히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좋은 장점.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제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신청 방식이 달라요. 그렇죠. 저는 알고 있지만 네.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네네. 위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의외로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기관이 다른 것처럼 그리고 운영 주체도 다른 것처럼 시스템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사랑 포털을 통해서 직접 어머니들께서 입소 대기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학교로 사이트를 통해서 입소 대기를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어머니들마다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입소 순서를 이렇게 1순위부터 쭉 해주는데 인기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입소 순위가 굉장히 뭐 100명까지 대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1번인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시냐면 아이가 다자녀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일을 하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이가 거의 1번, 2번에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지 않고서 아이가 한 자녀이고 어머니께서 일을 안 하시는 경우라면 입소 순위가 굉장히 뒤로 밀려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는데 이때에도 이제 많은 어머니들이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히 예전에 말했죠 뺑뺑이 뭐, 맞아요. 네, 붓을 뽑는 거. 그렇죠. 어. 근데 이제는 이렇게 네. 뭐 그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안 해요. 어. 예전에 진짜 막 붓을 돌리고 있으면 어머니들 가서 보시고 비 오는데 몇 번 나오지 우리 아이 나 30번인데 30번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자로 다 알아서 추첨을 해주고 이제 거기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진짜 새벽 6시부터 네, 줄 서 있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예전에 어린이집도 조금 운영이 잘 되던 어린이집은요, 정말 어머니들이 공 뽑고 아. 새벽부터 줄 서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임교사 하던 그 어린이집은 인기가 많았던 어린이집이었어요. 그랬었대라는 이야기 저도 듣기만 했는데 정말 아침이면 줄을 쫙 서 계셨대요. 또 추워요. 그날. 네, 그렇죠. 딱 추운 또 그때 네. 마침 추첨을 하잖아요. 그때 그런 또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주 예전의 일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치열했지만 요즘은 그래도 기관들이 좀 많이 생겨서 그만큼 뭐 치열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정말 다행히 네, 네. 어머니들한테 정말 좋은 거예요. 복 받으신 거예요. 좀 네. 편리해졌으니까 많이. 많이 좋아졌죠. 네. 요즘에 맘카페에 돌아다니는 글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항상 입학 시기가 다가오면은 어린이집은 뭘 체크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엄마들끼리 서로 공유하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원장님이 보시기에 엄마들이 어떤 걸 체크하면 우리 아이한테 잘 맞을지 이 리스트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제가 가장 먼저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입소 상담을 하러 가시게 되면 선생님들의 표정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스크를 해도 선생님들의 눈빛을 볼 수 있잖아요. 한 번 봐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대략적인 선생님들의 분위기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원장님의 느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같이 뭐 이렇게 좀 네, 저같이 상냥한 그런 원장님들도 있지만 원장님 중에서도 좀 성격상 좀 상냥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고 분명히 좀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원장님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원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원장님께서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럼 이 어린이집은 내가 원하는 교육의 방향과 철학이 너무 잘 맞는다. 근데 이 어린이집은 나랑 교육의 철학이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나는 숲활동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 원은 숲활동을 너무 자주 나간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의 보육 철학, 운영 철학, 교육 철학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거기 다니는 아이들의 원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복한 아이들은요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느 정도 표정을 조금은 숨길 수가 있지만 아이들은 표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그대로 표정이 나오고 또 힘들면 힘든 대로 나와요. 그런데 딱 원에 갔는데 아이들이 다 지쳐 있어요. 다 너무 지루해 보이고 너무 심심해 보이고 대화도 없고 아이들끼리 웃음소리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아이들이 막 서로 놀이하고 선생님과 같이 상호작용하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즐거워 보인다. 그러면 그 원은 정말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원이라고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이제 바깥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혹시 애들이 지쳐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또 체력적으로 지친 거랑 또 이 표정 그리고 아이들은 그게 있습니다. 바깥놀이를 많이 놀고 힘들고 지쳐도요 지치지 않아요. 아 맞아요. 에너자이저. 네, 에너자이저예요. 얘네들은요 체력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민감하게 보실 필요는 있어요. 네. 그 어머니들이 의외로 모르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입소를 하려면 아이의 자격을 변동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관에 다니지 않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 가정보육을 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양육수당을 받는 자격을 가진 아이예요. 그런데 기관에 입학하게 되면 그 기관에 맞는 유치원이면 교육비, 어린이집이면 보육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변동을 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격 변동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복지로에서 이제 양육수당이 아닌 보육수당으로 보육료 신청 전환을 하셔야 하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복지로에서 교육수당, 유학교 교육수당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0일, 23일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10하루를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합니다. 11일을 못 채우면 어머니 자부담금이 생겨요. 저희가 이제 OT를 하거나 부모님들 교육을 할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자격 변동부터 빨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영유아 검진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건강이나 위생을 다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서류를 반드시 증빙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영유아 검진을 받았는데 1년이 넘었다 하시면 무조건 새로 받으셔서 가지고 오셔야 해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에서 처음 이제 원화 기록부를 나눠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기본 사항을 잡고 체크해서 가져다 드리잖아요. 근데 이때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님들이 사인을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것도 저희가 굉장히 지도 점검이나 그런 데니까 저희가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바로 공무원들이에요. 중간중간에 그런 많은 점검들이 있어서 저희가 항상 그런 서류 부분에서 굉장히 완벽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간혹 어머니들께서 뭐 사인을 안 해주신다거나 거기다 부착해야 되는 서류를 안 부착해 주신다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반드시 챙겨주셔야 되고요. 또 이제 어머니들께서 처음에 이제 입소시킬 때 잘 모르시잖아요. 아이들의 물건을 가져오실 때 반드시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어머니들이 유행하는 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막 이불도 어느 때 보면은 막
순면 뭐 오르가닉 해가지고 되게 새하얀 깨끗한 게 유행일 때가 있고요. 또 어느 때는 그 캐릭터에 맞는 게 또 유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그걸 들고 와요. 이 신발. 이거 누구 거지? 선생님 누구 신발 없대요? 아 누구 거죠? 누구 거죠? 정말 학기 초에는 장난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자기 신발장을 찾게 되면 이제 크게 혼돈은 없지만 처음에 아이들 신발장 잘 몰라요. 처음 와서는. 그쵸? 또 어린 아이들은 더. 그럼 여기저기 아무 데나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이 아이 신발 찾다가 끝납니다. 바깥놀이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발, 그리고 아이 이불, 가방, 소지품, 그리고 칫솔, 치약, 양치 이런 모든 것에 대해 이름을 써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네임 스티커 예쁜 거 많죠? 네임 스티커를 붙여주신다거나 이런 작은 것들이 먼저 시작이에요. 네. 자,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우리 엄마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네. 전해주세요. 이 영상을 먼저는 좀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기도 하지만 어린이집과 선생님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시선을 조금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면에 선생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학기 초부터 모든 게 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다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믿어주는 것과 기다려주시는 것과 배려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되게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근로자도 누군가에게는 귀중한 딸이고 뭐 엄마입니다 라는 그 문구가 굉장히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보육교사들도 저희 선생님들도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정말 귀중한 딸이고 또 엄마이기도 하고 또 아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배려해주시고 기다려주신다면 충분히 그 기다림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분명히 해주실 거예요. 저도 경험자로서 이제 한마디 더 뭐 더 붙이자면 되게 무섭기는 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설을 그럼요. 아이들한테 보낸다는 게 일단 첫째가 제일 어려웠고 둘째는 그냥 잘 갔다 와 그쵸, 울어도 안녕 막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여유가 맞아요. 생겨요. 근데 첫째는 막 가기 싫다고 막 울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마음이 무슨 아픈데. 일이 있는 게 아닌가 원해서 막 괜히 그런 조바심이 생기기도 해요. 네, 근데 한 딱 3개월만 지나면 그런 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369의 마법이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어머니들 기억하세요. 369.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9개월, 3년, 6년, 9년. 이게 굉장히 큰 고비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어린이집 고민하시는 분들 아니면 유치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장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엄마 아빠들 함께 고민하면서 좋은 해결책 나눠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육아의 치트키 안나였습니다. 우리 주임쌤 신현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